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반갑고요.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할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적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20,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혹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로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점을 1시간 가까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합쳐서 1시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뭐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대한 성경적, 세관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목차. 그러니까 뭐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지 않겠지만 제 삶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나의 삶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현실,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역사적 고찰, 구조적 고찰, 실제적 고찰 이렇게 했고 사단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미혹과 유혹.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적 대응,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 역사적 고찰 이래가지고 사실은 중세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믿음이 편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게 오면서 인본주의가 대동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면 참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람 중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인간의 가치들이 다 파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내고 또 다윈이 진화론, 프로이드 이런 분들이 인간의 가치를 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다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몸밖에 남지 않고 그래서 허무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 쾌락주의, 현세주의 이렇게 되고 또 우리의 심성이 파괴되면서 윤리도덕이 붕괴되고 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적은 우리 역사적 고찰을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요 구조적인 고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계와 영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식물이라든지 인간의 몸은 생명체라 이건 보이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지구, 해, 달, 별 이거 우주도 보이는 거.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천사, 인간의 영혼, 귀신, 마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인간은 참 독특합니다.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닌 인간만이 아주 자연계와 영계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예수님, 사단,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특히 인간은 뭡니까?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지만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버리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고 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싸우게 되겠죠. 실제적인 고찰로는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마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영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작품,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작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는 절대 보고 듣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나쁜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 진영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미혹과 유혹. 그러니까 미혹은 거짓이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공격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굉장히 무섭죠. 믿음 자체를 공격합니다. 반면에 음란은 뭐냐? 유혹은 뭐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법이 유혹과 미혹 두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을 공격하는 현대사들, 똑같은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유혹은 뭐냐? 성욕, 물욕, 권력욕, 그러니까 음란, 돈, 교만,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들에서 믿음을 파괴. 그러니까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미혹에 의해서 믿음이 파괴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을 공격하는 현대 사단의 수법은 유혹과 미혹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미혹은 뭐가 있느냐? 과학 만능주의.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참 좋은데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과학이 뭐냐 하면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 이성으로서 이해를 해서 법칙이나 가설을 만듭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관찰하거나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이성을 이용해서 법칙과 가설을 만듭니다. 자,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 첫 번째,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라든지 영혼은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할 수 있다. 반면에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실험할 수 있는 거, 조작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작을 못하지요.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조작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험과 조작이 가능한 것만 과학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이해 가능한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은 과학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칙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거, 인격적인 활동은 이 법칙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 영역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거, 한 번만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이 법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실험 조건을 만들어 딱 어떤 조건을 만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생기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법칙을 만들 수 없지요. 그래서 반복적인 거. 그래서 정리하면 과학은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고 법칙적이며 보이는 세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는 뭐냐? 과학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학 자체는 참 좋은데 과학을 만능이라고 보는 거, 이게 문제가 돼요. 과학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비질. 그러니까 근데 흔히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이미 틀렸다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 만능주의에 이미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과학 만능주의의 실제적인 예가 뭐냐? 생명의 기원을 진화론,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론, 마음의 신비를 두뇌주의, 두뇌만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우주와 마음에 대해서 이 과학 만능주의가 이렇게 돼서 우리를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결과가 뭐냐? 첫째는 영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밖에 다룰 수 없는데 과학으로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의 세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없으니까 쾌락주의, 현세주의, 허무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지게 되고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설명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유물론.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는 결론이 뭐냐?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혹은 뭐냐? 인본주의. 우리 인본주의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이 제일 높다. 인간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너무 좋죠.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도덕이나 종교나 모든 것은 인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나 종교 이런 것의 근본은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진리, 가치 등의 기준은 인간이 만든다. 인간이 결정한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얼른 참 들으면 야, 우리가 제일 높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럴듯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절대 진리의 붕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진리를 결정하고 나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상대화, 다원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선의 붕괴. 그러니까 선악도 인간이 결정하니까 뭐 각자가 그냥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나중에는 다수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다 그랬는데 인간이 이제 무너져. 죽음 앞에 서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결국 이제 불행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여기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데 젠더가 뭐냐? 우리가 성 하면 섹스는 생물학적 성. 남자와 여자죠. 반면에 젠더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여기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은 뭐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젠더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선택한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세상을 휩쓸고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미혹으로는 세 가지 말했죠.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자, 유혹은 뭐냐? 유혹은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미혹을 통해서 영혼을 무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네가 잘못해도 심판 안 해. 죽으면 끝이야. 영혼은 없어.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살아.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얼마든지 가능해. 여기 이제 미혹으로 영혼을 무장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다음에는 자꾸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쁜 걸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물드는 거예요. 물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협박하고 권유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은 구조적인 악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 이걸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야 그거는 맹신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영적 증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겨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믿음을 공격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적 체험을 하고 또 감동을 받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하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실존, 우리의 마음은 영혼과 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결심이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감동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영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감동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환상 계시, 이거는 순수한 영적인 증거. 그 다음에 영적이면서 과학적 증거. 요거는 이 영적이면 또 실제 삶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기도응답,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응답 받지만 또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순수한 과학적 증거. 요거는 이제 관찰과 실험, 화석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 종류의 증거를 다 줍니다. 다 준대.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증거들은 전부 우연이라고. 그건 우연이야. 그리고 과학적 증거는 왜곡을 시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거룩한 것만 보고 듣고, 아까 나쁜 건 절대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권투에서 스트라이크를 맞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탁 짓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맞을 건 매맞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혹에 대한 거는 미혹하는 논리에 잘못된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아까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것이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안 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물론을 믿어요. 유물론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유물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이 싫지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혹시 저게 맞는가? 내게 틀리는가?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우리께 맞다는 자신감이랄까,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이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정말 저쪽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사람의 변화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지를 만들어요. 진지. 그리고 이제 잘못된 개념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 이제 퍼져 있는 잘못된 개념, 진화론, 인본주의한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거 보세요. 자유만능주의.
자유만능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하자. 이게 자유만능.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 이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마찬가지 성인이라고 해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음란물을 보는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건 종이 한 장체. 환경만 주어지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면 아주 문제가 돼요. 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못하니까 결국 이제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략은 뭐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자유를 자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 우리가 또 왜곡된 죽음은 뭐냐?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허무주의.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하나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정말 쾌락적이고 현재적인 삶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비판 또는 견제를 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은 악한 문화, 정말 반성경적인 거, 반윤리적인 문화가 번성하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말 감시하고 발견하면 즉각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 내지 않는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 현장이 거룩해지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법이 좋은 법이 정말 좋은 법이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국민의 절반이 타락을 하면 법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 마약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법이 있을 때 그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주위 사람들이 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음란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거룩함을 지지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있으면 이제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요. 목소리를 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한 용사, 홀리 폴리스라 그랬는데, 홀리 폴리스의 마음 자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 용감해라. 그 다음에 영적인 분노를 느끼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 이거 남이 한 거라고 생각. 내가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루지 않고 앞장서서 행동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믿음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아까 말했던 대로 매일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 나쁜 걸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진리와 거룩함을 전하자.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유일한 진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움,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 전파의 뜨거움을 갖고 정말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된 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모든 학문이 진리에 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학문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딱 기초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정반대죠. 지금은 오히려 이 모든 학문이 잘못된 데 기초해가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학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스컴 문화 등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을. 이 문화가 공의와 사랑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음란한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축적. 지금은 뭐냐? 이 시대는 뭐냐? 과학만능주의. 과학만능. 그러니까 과학만능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학만능주의가 뭐냐? 향락과 음란과 범죄의 증가, 도덕의 탄압.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과학만능주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자라나는 시기.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기독교는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독교인들이 점점 성장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마치 애굽 땅에서 막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세기 후반 한 1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결국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1세기 후반 한 100년 후에는 신르네상스가 시대가 열릴 거다. 신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뭡니까?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에 된 게 르네상스입니다. 신르네상스는 뭐야?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 유물론, 두뇌주의 이런 영적 암흑기가 종말을 이루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요. 왜? 이 영적 암흑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마치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서 그 시대가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정말 기독교는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타락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성장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부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단은 유혹과 미혹을 한다. 그리고 유혹은 죄를 짓게 하고 이제 미혹은 잘못된 것으로 속이는 거지, 속이는. 그러니까 요 미혹을 이겨야 돼.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미혹의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진화론, 빅뱅이론, 두뇌주의.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을 다루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의 기원,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피조물의 완벽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잘 만드셨구나. 그걸 이제 하나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 진화론의 문제점을 두 번째를 말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잘 만들었느냐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예쁜 지금 그 물고기들이죠. 정말 아름다운 열대어들입니다. 저거는 이제 강아지다. 개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영상이면서 요 우리 꽃이 얼마나 요 꽃이 피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겼다. 여기 진화론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그다음 슬라이드 이거 잘 안 넘어가죠. 네. 창조하고 진화는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진화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졌다. 진화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생명체가 종류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원숭이를 각각 만드셨고 진화는 원시 생명체가 이제 딱 바뀌어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반면에 진화는 인간은 그냥 고등동물에 불과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폭격수 딱정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딱정벌레예요. 딱정벌레. 완전히 딱정벌레인데 길이가 3.5cm.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꽁무니에서 100도씨의 독가스를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탁 먹으려고 할 때 그 순간에 100도씨의 뜨거운 독가스를 발사해요. 자, 요게 이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꽁무니를 이제 해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딱정벌레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독가스를 만드는 화학물질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화학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두 개의 화학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폭발을 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폭발을 못하도록 딱 막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화학물질을 독가스로 딱 만들어야 돼. 만들자마자 발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독가스도 그러니까 화학물질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는 폭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화학물질을 독가스로 바꾸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자마자 탁 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폭격수 딱정벌레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화론에 따르면 보통 딱정벌레가 폭격수 딱정벌레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딱정벌레가 폭격수 딱정벌레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화학물질, 발사장치 이런 걸 다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은 자칫하면 폭발하니까 그거를 몸에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단번에. 그리고 이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우연히 일반 딱정벌레가 폭경 딱정벌레로 우연히 이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러다가 잘못하면 폭발해버려. 폭발해버리면 그냥 그동안 좀 변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따구리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참 재미있는 동물인데 1초에 15번, 16번. 엄청나게 빠르게 쫓죠. 1초에 15번. 하루에 12,000번을 쫓습니다. 그리고 한 번 쪼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기관총 발사 속도의 2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딱따구리 머리는 아프지 않을까? 계속 이게 두드리니까. 근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리하고 머리뼈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 그러니까 뿌리로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안 아프도록 충격 흡수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에는 문이 있어요. 우리 코는 코 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딱따구리는 코에 문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무를 쫄 때는 이 코를 딱 막아버려요. 톱밥에 안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이 딱따구리는 또 코털이, 이제 긴 코털이 있는데 보면은, 예,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하나는 뭐 보면은, 구멍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또 부스러기가 눈 안에 안 들어오게 해서 겨울철에 부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긴 코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혀가 아주 특별합니다. 딱따구리는 아주 왜냐면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뚫고 나서는 혀가 쭉 들어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 끝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벌레를 붙잡고 당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혀가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렇겠죠? 구멍을 막 아무리 빨리 두드려도 두드리는 동안에 벌레가 도망을 가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에 혀가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혀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이 목에, 여기 입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입에 있으면 이제 숨 못 쉬니까 막혀가지고 그래서 혀를 다른 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 이 혀를 코 안에 보관해요. 코 안에 있다가 이 쭉 이제 입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혀가 길면 여기 목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따구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 벌레를 잡아먹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벌인데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배에 있는 노란색과 갈색을 이용해서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고요. 또 요거 철제는 자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부리 위에다가 자철석이라는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결과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소금쟁이도 물에 떠요.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이유가 그 발바닥에 나노미터 크기의 가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 표면 장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소금쟁이의 발이 너무 참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뜨는 거예요. 물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괴망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눈이 덮여 있는 겨울철에 눈이 덮여 있는데 이제 발을 이렇게 딱 짚고 있으면 거기는 완전히 차가울 거 아닙니까? 차가운 거하고 또 이 위에서 동맥에서 내려가는 뜨거운 피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피가 중간에서 서로 섞이게 돼. 요걸 우리 괴망이라 괴망. 그래서 따뜻한 동맥피와 차가운 정맥피가 섞여가지고 서로 열을 교환합니다. 열을 교환해가지고 밑에서 발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피는 올라오다가 따뜻한 피로 바뀌어서 몸으로 올라오고 반대로 뜨거운 동맥피는 내려가다가 정맥하고 만나가지고 차갑게 돼서 밑으로 내려요. 그럼 동상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동상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의 발목에 괴망이 존재해요. 괴망. 우리가 영어로 하면 원더넷, 신기로운 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있기 때문에 새들이 동상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신비를 보면은 세포 하나의 크기가
0.0001m.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 세포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0조 개. 그러니까 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에너지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핵 안에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우리 인간의 경우에 DNA는 1.8m. 자기 키만 합니다. 이게 쭉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쫙 펴면은 자기 키만이 1.8m.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세포 핵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30억 개의 유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보가 DNA에 담겨 있는데 이 DNA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어요. A, G, C, T. 네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염기가 하나가 되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어요. 보통 아미노산 몇백 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DNA 안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네 종류의 그 염기 중에서 A는 반드시 T하고만 결합하고 C는 반드시 G하고만 결합합니다. 딱 이렇게 짝짓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건 DNA이고요. RNA의 경우에는 T 대신에 U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염기 순서가 정보입니다. 아까 네 개의 염기가 있다 그랬는데,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 옆에 보면 표가 있죠. 이게 마치 우리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무슨, 아미노산이 되는지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어떤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스타트 표시가 있고요. 어디서는 끝나라. 완전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네 개의 염기를 가지고 모든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DNA는 하나의 컴퓨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 안에가 DNA에 있는데 이 DNA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복사라고 생각해요. 복사를 하는데 mRNA가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mRNA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된 mRNA가 핵 밖으로 나옵니다.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리보솜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mRNA에 의해서 이제 단백질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핵 안에서부터 mRNA가 복사돼서 나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tRNA가 있어가지고 tRNA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의 염기하고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지금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안에 있는 DNA로부터 메신저 RNA, mRNA가 복사해서 나와서 리보솜에서 트랜스퍼 RNA에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이 된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DNA가 지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서 감겨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8m 되는 긴 실이 조그마한 그 핵 안에 있다 보면 이게 엉켜버리잖아요.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 이 DNA를 이제 실패, 우리가 보통 실이면 실패 같은 거, 실패에다 감아 놓는 거예요. 거기 히스톤에다가 감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딱 이제 채우는 거죠. 딱 실패에다가 넣고 딱 채워버려 가지고 이게 엉키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그 실패들을 또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실패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걸 우리가 초나성은 이라 그러는데 이거 아주 1.8m 되는 긴 DNA를 조그마한 데다 넣으면서 엉키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DNA를 맨 처음에 히스톤에다 감아가지고 딱 채우고 또 그거를 실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되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실패에다가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는 밖에서 이제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신호가 오게 되면 이 엉켜 있는 거를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그 부분만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사할 때 특정 부분만 복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A라는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막 실패 안에 이렇게 막 꽁꽁꽁꽁 찼다가 그 부분만 딱 열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부분만 찾아내는지 이게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크 DNA. 그러니까 DNA 중에 3%가 단백질하고 관계됩니다. 단백질.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암호화된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97%는 비암호화. 그러니까 이 DNA 전체 중에 3%만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97%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건 정크 DNA. 정크라는 건 쓰레기 DN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만 권의 도서관에 500권만 책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쓰레기가 아니라 정보를 단백질은 안 만들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신경세포 통로를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뭐 단백질 수송하는 그 조절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정크, 쓰레기 DNA라고 생각한 것들이 조절자 역할도 하고 신경세포 통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이제 보면은 여기 2012년도인데 인간 DNA에서 버릴 거 없다. 이때까지는 이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해보니까 전부 다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이제 밝혀나가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다가 이제 이걸 실기 시작 2012년도에 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정크 DNA의 퇴장 이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논문이 나온 겁니다. 논문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백과사전 인사르콜 여기 백과사전 DNA에 대한 백과사전을 그러니까 5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정크 DNA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80%가 기능을 하고 있더라 하고 이제 네이처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자, 발표를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진화론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자꾸 이렇게 돌연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표하니까 오히려 진화론자들이 아주 항의하는 비판하는 논문을 또 발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5년 동안에 해가지고 이거를 밝혀냈다 하고 이제 다시 발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흥미있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여성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전 세계 여성의 조상은 딱 한 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명인 줄 알았느냐 하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부터만 내려와요. 어머니부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서 보니까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논문을 발표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1995년대 남자의 조상도 한 명이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크레그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생명체를 합성하겠다 해가지고 2016년도에 발표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대장균이라는 데서 그 안에 있는 DNA를 빼버리고 다른 DNA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DNA를 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DNA는 유전자가 525개밖에 안 돼요. 작아. 그래서 대장균에 있는 DNA를 빼버리고 딴 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합성을 그러니까 합성이지 합성.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25개 중에서 한 개씩 빼면서 이게 살아있느냐 죽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한 개씩 제거하다가 이제 죽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보니까 473개만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7개는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80개의 그 유전자, 다시 말하면 480개의 단백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생명 유지에서 적어도 480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낸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진화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진화를 설명할 이론이 없어요. 요즘 진화론이 돌연변이를 이용하는데 돌연변이는 확률도 낮고 그 다음에 무작위서 아무렇게나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반적으로 해롭고 두 번째는 화석이 없습니다. 중간화석. 만약에 이제 돌연변이에서 조금씩 변했다면 그 중간 단계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멸종을 했다도 화석으로 찌어야 되는데 중간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지금 근데 중간화석이 없다. 세계박물관에 소장된 화석수가 한 25만 정도 되는데 전체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데 모두가 중간화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의 기본 구조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하다. 아까 말했던 대로 10여 만의 육승미터 안에 막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있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신기로운 것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가지고 한 개의 생식세포가 그 다음부터 그게 막 자라면서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돼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식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요.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명령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DNA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정교한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라나면서 바뀌도록. 그래서 비율을 보면 한 장의 CD 안에 수백 곡에 들어있을 때 이건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CD 한 장에 수백 곡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정교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초의 생명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생명체. 그래서 이 원자, 분자가 모여가지고 인간이 만약에 됐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그 난이도를 보면 전체 난이도의 90%가 뭐냐? 최초의 생명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분자가 뭉쳐서 최초의 생명체가 되고 최초의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이 난이도의 90%가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그만큼 최초의 생명체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하면 최초의 생명체 안에는 DNA, 아까 말 유전 정보를 다는 DNA와 그 다음에 또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다 있어야 돼요. DNA만 있으면 안 됩니다. DNA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려면 효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보솜도 필요하고 그건 다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리보솜.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만이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DNA와 단백질이 각각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이 DNA 안에는 이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DNA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DNA와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의 정보도 DNA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죠. 우연히 각각 만들어졌는데 여기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의 정보가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죠. 정말 불가능하죠. 그만큼 이게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화론이 나올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라면 믿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진화가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과학을 알면 솔직하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리보솜입니다. 이제 DNA가 나와서 리보솜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리보솜은 또 뭘로 만들어졌느냐?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55개의 단백질과 3개의 RNA, 동물은 80개의 단백질과 4개의 RN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DNA에 담겨 있어요. 또 DNA부터 단백질을 만들려면 리보솜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박테리아도 55개의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학생에 필요한 55개의 단백질도 DNA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DNA와 단백질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우연히 DNA와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생명체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효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복제하는가 하면 박테리아의 경우에 1초에 1000개를 만들어요. 1000개. 시속 600km. 그 다음에 10억 개의 염기쌍마다 1개가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개의 특별한 단백질, 여기 효소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서 이 DNA를 복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1초에 1000개를 합성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DNA가 우연히 생겨도 복제하는 그 효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30개의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DNA도 있어야 되고요.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또 복제하는 30개의 효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 밀러의 시놉이라는 게 있어요. 밀러가 뭐냐면 메탄, 암모니아, 수소, 일산화탄 이걸 넣어가지고
스파클, 전기방전을 이루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우연히 이제 이런 데서부터 막 번개가 치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주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 뭐냐? 정말 원시 대기가 환원성 기체네. 아까 말했던 메탄 뭐 이런 거. 두 번째로는 정말 생성된 유기물이 파괴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밀러의 실험에서는 이게 전기방전에서 만들어지면 빨리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L형, D형. L형과 D형이 반만씩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우리 단백질에는 오직 L형만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번개가 쳐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면 L형과 D형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섞여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실제 단백질은 오직 L형만 이용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자연계에는 밀러 장치 같은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요게 이제 L형, D형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오른손, 왼손처럼 거울 대칭이다. 거울처럼 이렇게 딱 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있습니다. L형하고 D형.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는 똑같은데 물리적으로는 구조가 달라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서는 두 종류가 동시에 다 만들어진다. 근데 실제 단백질은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연히로는 두 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단백질은 한쪽으로만 딱 돼 있으니까 우연히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화석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 호박 속에 갇혀 있는 동물 화석. 호박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의 보석이죠. 나무 송진이 굳어져 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나무 송진이 굳어질 때 만약에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정갈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비라든지 거미 이걸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 저쪽에서는 뭐 몇 억 년 전에 뭐 몇천만 년 전에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과 똑같아요. 뭐 개미라든지 찐득이 그다음에 개구리 폭격수 딱정벌레. 그래서 저쪽은 뭐 몇천만 년, 몇 억 년 전이라는데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화석인데. 예.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공룡이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 조각이 발견돼. 생체. 단백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났는데 단백질이 발견된 거예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 미라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발견된 거죠. 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하고 근육이 보존된 것이 발견됐다. 자, 요거는 또 보면은 이 물고기에는 근육세포, 혈관, 신경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래됐다면 그동안에 다 이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혈관이나 그대로 발견이 됐다. 또 근데 사실은 이제 단백질 같은 거는 수천 년만 지나면 다 분해돼 버리고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2015년도에 아예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네이처라는 유명 학술지에 박물관에 보관된 평범한 일반적 공룡 화석에서 콜라겐 단백질과 적혈구를 관찰했다 하고 이제 이거는 논문에 발표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억 9,500만 년 전 공룡 화석에서 혈관, 운하 구조로 지어진 콜라겐 단백질과 혈액 흔적을 관찰했다. 이것도 논문으로 밝혀낸 내용입니다. 또 이거는 8천만 년 전에 공룡에서 콜라겐 섬유와 혈관 구조가 관찰됐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논문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는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물리학과, 부산대 물리학과에 있다가, 이제 4학년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크리스찬 학생이. 자기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석사 논문을 쓰겠다. 그러니까 부산대 물리학과에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석사 논문을 쓰겠다. 이건 조금 대단한 건데, 아무튼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내가 아마 그거를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 게 뭐냐, 내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공이니까 컴퓨터로 계산해서 진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해보자 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화론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돌연변이하고 자연선택.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진화론자들이 만든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보면은 DNA는 4종류의 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4종류. 그런데 컴퓨터는 4개로 하면 복잡하니까 2개만 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2개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돌연변이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D라는 해밍거리는 뭐냐 하면은 돌연변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에서 돌연변이가 몇 개 있느냐, 4개 있냐, 5개냐, 그게 해밍거리예요. 그 다음에 자연선택은 적응도. 적응도는 쉽게 말하면 새끼를 얼마나 낳냐. 어떤 유전자는 새끼를 얼마나 낳는다. 그 적응도가 높으면 쉽게 말하면 자연선택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제 적응도를 하는데, 적응도가 지금 거기 보면 유전자 종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데 적응도가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으니까 이걸 마치 그림을 그리면 경관, 그러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관, 랜드스케이프라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단순 경관. 단순 경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딱 한 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딱 한 개만 최대의 적응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낮은 적응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K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짜기,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단순, 심플한 거를 이제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L개의 그 유전자 길이면 전부 다 바뀐 거. 전부 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을 반대쪽에 높은 적응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응도에서 옛날엔 낮은 데다 높은 적응도를 갖는,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가, 저쪽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는 걸 측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밀도, 상대 밀도를 해가지고 어느 유전자가 몇 퍼센트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유전자 길이가 L이고 개체수가 N이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율, 그 다음에 적응도 매점수, 여기 이제 계곡의 골짜기하고 비대칭 매점, 요거는 이제 2개의 산이 있으면 2개의 산 사이에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요렇게 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첫 번째 간단한 거는 이제 개체수가 무한대 있을 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X축이 돌연변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빈도가 낮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성장하는, 반대쪽에서 이제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반대쪽 골짜기에 얼마나 자라나는가를 보여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K가 골짜기 깊이거든요. 골짜기 깊이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상대쪽 그 산이 원래 산보다 더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주 빨리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깊어졌는데 이렇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요거는 이제 어떤 개체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체수가 유한할 때는 K 그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이제 다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간이 이제 로그 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히 느는 거예요. 급속히. 그래서 아무튼
요번엔 또 요거는 유전자 길이를 증가시키면서 증가시키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유전자 길이가 길어지면 시간이 진화 시간이 는다는 것을 이제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도 시간이 안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개체수가 무한대일 때고 개체수가 유한이면 역시 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요약을 하면 개체수가 무한대일 때는 이제 K라는 게 골짜기 깊이입니다. 골짜기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이게 R이 적으면 R이 적다는 뜻은 이제 두 산이 있을 때 새로운 산이 낮은 경우에는 적당한 지점에서는 시간이 무한대로 증가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R이 제로를 똑같을 때 두 개의 산이 똑같을 때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R이 양수가 되면 적당한 데서는 시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L도 마찬가지. L는 이제 유전자 길이를 증가시킬 때 이게 예를 들어서 R이 적으면 어떤 순간에 커지고 그다음에 R이 제로일 때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R이 양수면 특정한 값에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개체수가 유한할 때는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다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결과인데 아무튼 지금 내가 보이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개체수가 유한할 때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수적으로 exponential 지수적으로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급격히. 그러니까 길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결론을 낸 겁니다. 진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하면 집단의 개체수, 제가 이제 개체수를 N이라 했는데 집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같은 종에 속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살아가지고 공통된 집단, 유전자 풀, 그러니까 서로 교배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원핵 생물일 경우는 10의 8승에서 10의 9승계, 그 다음에 단세포 진액일 때는 10의 7승에서 10의 8승, 무척추 생물일 때 10의 5승에서 6승, 척추 생물은 10의 4승에서 15, 대략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변별율도 낮아요. 세균이나 세균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의.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아주 낮고, 그 다음에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그런 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연히 조합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런 거는 있던 것이 뭐 옮겨진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핵심이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연히 조합될 수밖에 없고 또 우연히 조합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진화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지수죠. 익스포넨셜이 증가해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아무리 높은 적응도를 가져도 기존의 유전자보다 어느 정도의 뉴클리오드 바뀌어야 한다면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균은 한 세대가 20분밖에 안 돼요. 한 세대가. 자, 그러면 예를 1억 년이다. 1억 년이라고 하면 10의 12승 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계산한 거에 의하면 개체수가 10의 10승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개체수가 10의 10승이라고 가정을 해도 46개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46개밖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일반 학술지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술지는 뭐 내가 이제 진화 모델을 그냥 연구하니까 뭐 진화론이 틀렸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했는가 보다 해서 제가 그냥 논문에다 냈고요. 제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논문에 보면은 감사의 글이 있어요. 감사의 글. 어크놀리지먼트라 이게 감사의 글.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글에다 뭘 넣었는가 하면 나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 Holy Spirit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에도 냈어요. 외국에 냈는데 외국에서는 홀리 스피릿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트릭을 약간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MLC 예수. 거기 예수라는 말을 모를 거예요. 영어로 YESU 예수. 그러니까 ML My Lord Christ 예수. 그러니까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MLC 예수. 그러니까 아마 저기는 예수라는 과학자가 있는가 보다 이 생각했겠지. 그런데 아무튼 나는 이제 외국에 낼 때는 예수. 우리나라에 낼 때는 홀리 스피릿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밑에다가 그렇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논문을 매년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2000년도부터는 논문을 내야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교수직도 유지하고 승진하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2000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논문들 때문에 내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교수직도 유지하고 승진할 수 있는. 하여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영어로 막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니까 내가 한글로 요거는 이제 우리 신앙과 학문이라는 잡지에다가 냈는데 진화 모델에 대한 최근 시뮬레이션의 결과 요약 및 고찰. 요거 2011년도에 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진화 이론학자들이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델을 사용하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화 시간을 계산한 최근의 연구 자료를 요약하고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아니라 저쪽에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결국은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진화가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질환원자들이 돌연변이, 자연선택 등을 사용하여서 원시 생명체에서 인간이 생겨났다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지만 받아들이면 안 될 정도의 설득력 있는 과학 이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꼭 믿어야 될 그런 이론은 아니다. 하고 이제 약간 논문을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또 통과가 되고. 자, 여기 다 마쳤고요. 제가 1시간 반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